부는 어디서 오는가? 월리스 어틀스. (3장)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기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누군가가 가난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울타리를 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철도 시스템은 이미 잘 독점되어 진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기 철도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공교통과 운송은 곧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분야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J.J. 힐과 같은 이들과 증기철도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항공교통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철강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 회사 소유주가 될 기회는 거의 없을지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를 떠나 대규모 농장을 사고 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작은 토지에서 집중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여기서 그 방법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기회의 흐름은 사회 필요와 진화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산업과 직업의 기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부는 공장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농부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가는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하는 이들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기존 노동계층을 지원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대 조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풍부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를 저항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공장 노동자들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장이나 대기업들에 의해 억압당하거나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 미국 노동자들이 결심한다면 벨기에와 다른 나라 노동자들처럼 대규모 백화점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 계층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이러한 협동조합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몇 년 안에 산업 분야를 평화롭게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급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순간 언제든지 지배계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법칙은 그들에게도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는 계급의 무지나 정신적 나태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기회의 흐름을 따라 부를 쌓을 수 있으며 이 책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무도 부의 부족으로 인해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분한 부가 존재합니다. 미국 내 건축 자재만으로도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약적인 경작을 통해 솔로몬 왕의 전성기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한 옷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모, 면화, 리넨, 비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호화롭게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음식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자원은 사실상 무한하며 보이지 않는 자원 역시 실제로 무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지구상 모든 존재는 이 근원 물질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형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이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원 물질, 즉 무형 물질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는 이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전부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근원 물질은 우주를 관통하고 그 공간을 채우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보다 수백 배가 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물질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해 모두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나눌 충분한 자원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연은 무한한 부의 보고입니다. 그 자원은 절대 고갈되지 않으며 근원 물질은 창조 에너지로 가득 차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건축 재료가 부족해지면 더 많이 생산될 것이며 토양이 고갈되어 식량이나 섬유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게 되면 토양은 재생되거나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 발전 단계에서 인간이 여전히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지구의 금과 은이 모두 채굴된 후에도 근원 물질은 이를 더 많이 생산해낼 것입니다. 근원 물질은 인간 수요에 반응하여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인류는 항상 풍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 부의 과학, 성공을 위한 제1원칙. 생각은 무형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인 이 물질은 사고하는 물질이며 이 물질이 형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 실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근원 물질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과정은 이 근원 물질 생각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무형물질이 어떤 형상을 떠올리면 그 형상을 취하고 어떤 움직임을 상상하면 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만물이 창조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일부입니다.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은 무형물질을 통해 확장되었고 그 생각에 따라 무형물질이 움직여 행성계 형상을 취하고 그 형상을 유지합니다. 무형물질은 생각의 형상을 취하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계와 행성계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대로 행성계 형상을 취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느리게 자라는 떡갈나무 형상을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움직여 나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일을 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형물질이 어떤 것을 창조할 때 자신이 설정한 절차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즉시 다 자란 나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설정된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산할 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물질에 담긴 모든 형상에 대한 생각은 그 형상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이미 확립된 성장과 행동 경로를 따릅니다. 특정한 집에 대한 생각이 무형물질에 새겨지면 즉각적으로 집이 형성되지는 않지만 무역과 상업에서 이미 작동 중인 창조적 에너지를 그러한 경로로 유도하여 집이 빠르게 건설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창조적 에너지가 작동할 수 있는 기존 채널이 없다면 그 집은 유무기적 세계의 느린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시 물질에서 직접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형상에 대한 생각도 근원 물질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형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먼저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주로 손으로 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육체노동으로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무형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각인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각의 형상을 가지면 그는 자연 재료를 가져와 마음속에 있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지성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신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자신이 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기존 형태를 재구성하고 수정해왔지만 자신 생각을 무형물질에 전달해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무형물질에 전달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세 가지 기본 명제를 정립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 무형물질 또는 실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요소가 다르게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유기적이든 무기적이든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형태는 동일한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며 그 안에 담긴 생각은 그 생각의 형상을 창조합니다. 생각하는 물질의 생각이 곧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 생각을 근원 물질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모든 것은 생각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이 물질은 원시적인 상태에서 우주 틈새를 관통하고 침투하며 그 공간을 채웁니다. 이 물질 속에서 생각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 생각 속에서 사물을 형성하고 그 생각을 무형물질에 각인하여 원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논리와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하겠습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 없이도 말입니다. 형상과 사고의 측면에서 추론하면 우리는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 추론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형성하는 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그 추론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책을 읽고 그 지침에 따라 부자가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 책이 제시한 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이는 누군가가 그 과정을 거쳐 실패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론은 실패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서 부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 방식은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부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무관하게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내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진실이 외형과 상반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모든 외형은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에 일치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생각함으로써만 이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외관을 바라보면 당신 마음속의 질병의 형태가 자리 잡습니다. 이는 결국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져 실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질병은 단지 외관상 현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난의 모습을 바라보면 당신 마음속의 가난의 형태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가난이 아닌 풍요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의 형상에 둘러싸여 있을 때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 속에서 부를 상상하는 것은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얻은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운명을 정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근원 물질 속에 담긴 모든 생각은 형상을 이루며 인간은 자신 생각을 이 물질에 각인시켜 그것들이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 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존재하며 이 물질은 원시 상태에서 우주의 틈새를 채우고 관통합니다. 이 물질 속 생각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무형 물질의 자신 생각을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누주론적 개념을 뒤로하고 이 이론론적 개념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일상 생각이 될 때까지 몰두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각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의심이 들면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버리십시오. 이 개념에 반대되는 주장을 듣지 말고 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치는 강연이나 잡지, 책에서 멀리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린다면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지 말고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장) 무한한 부의 공급. 당신은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 뜻이거나 가난함을 통해 신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옛 생각의 마지막 흔적까지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지적인 물질은 의식적으로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모든 생명체가 갖는 생명 확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확장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삶을 통해 수백 개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은 존재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이 되려고 하며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지성도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생각은 새로운 생각을 유발하고 의식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습득하는 모든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불러오며 우리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며 더 많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리며 이러한 충동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더 다양한 지식과 행동,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부유해져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는 더 큰 삶을 추구하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모든 욕구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욕구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힘입니다. 돈을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은 식물이 자라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더 완전한 표현을 추구하는 생명력입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물질은 모든 생명의 기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물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지닙니다. 그 물질은 당신 안에서 더 많은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은 당신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질 때 신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원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면 신은 당신 안에서 더 많은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당신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적이 모든 것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쾌락이나 욕망의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의 수행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과잉 없이 수행할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기능의 수행은 삶의 일부이며 신체 욕구를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표는 단순히 정신적 만족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기 위해서,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며 자신 운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 인류의 구원, 자선과 희생의 기쁨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삶의 일부일 뿐이며 다른 부분들보다 더 나거나 더 고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먼 나라를 여행하며 마음을 채우고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세상이 진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이타주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더 낫거나 고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해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자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불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지적인 물질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움직임은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존재하며 부와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지적인 물질은 당신을 위해 물건을 만들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주지는 않습니다. 경쟁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한 흥정이나 속임수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은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재산을 탐내거나 부러운 눈길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지 않고도 당신도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쟁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으로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원 물질과 연결되어 인류 진보를 위한 위대한 목적에 이바지했습니다. 록펠러, 카네기,
모건 같은 인물들은 생산적 산업을 체계화하고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 노력은 결국 모든 사람 삶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으며 그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후계자들에게 그들 역할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 백만장자들은 마치 선사시대의 거대 파충류와 같습니다. 그들은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 그들을 만들어낸 힘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백만장자가 실제로는 진정한 부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에서 얻은 부는 결코 만족스럽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것이더라도 내일은 다른 사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돈이 은행가나 다른 이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고 창조의 힘을 잃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미 시작한 창조적 움직임을 스스로 멈출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금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금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더 많은 것이 창조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일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수천 명이 필요할지라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은 반드시 제공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무형 물질 속에 있는 무한한 부를 바라보십시오. 무한한 부가 당신에게 빠르게 올 수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얻고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구도 눈에 보이는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좋은 땅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차지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기업이나 독점 기업들이 곧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원하는 것을 가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형 물질에서 창조되는 것이며 그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 원칙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물질에서 만들어지며 그것은 우주의 틈새를 채우고 관통합니다. 이 물질 속 생각은 그 생각이 그린 형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 생각으로 사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을 무형 물질에 각인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